휴대폰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도 일본 기술이고 접이식 휴대폰 역시 일본 기술이다. 한국은 여전히 혁신이 부족하다. 아직까지 한국은 일본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한국 제품은 싸지만 쉽게 망가진다. 그래서 매력이라고는 고작 싼 것 외에는 없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하웨이 스마트폰에 밀리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한국 스마트폰에 대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인들의 망언과는 달리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명실상부 최고의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15일 IT 매체 맥루머스가 발표한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에서 19%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샤오미가 17%, 애플이 14%로 3위를 차지했고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을 따라했다고 한국을 깎아내리던 일본 제품은 상위 랭크에서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관련 기술은 현대 시장에서 혁신이 없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한국이나 애플, 샤오미 같은 상위 랭크에 기록된 회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본 스마트폰은 그냥 비싼 스마트폰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요즘도 일본이 스마트폰을 만드는지조차도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인들 역시 일본은 이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전히 소니는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8년 10월 출시 이후 소니의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기에 한국인들은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이 완전히 철수하게 된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소니는 당분간 한국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 하지만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현재 상황만 본다면 소니는 경쟁력에 밀려 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스마트폰 시장이 한국에서만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니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게임기 외에는 기타 가전 분야에서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내수 시장마저 해외 기업들에게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가 애플, 2위가 소니입니다. 그러나 1위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가 무려 35%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따르는 삼성과의 격차도 크지 않은 것을 보아 일본 내부적으로도 더 이상 일본 제품을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은 결국 한국의 스마트폰 및 가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한국 가전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 내에서도 삼성은 소니 샤프에 이어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일본 시장 점유율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삼성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일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소니, 샤프, 후지츠 같은 제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제품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타임즈에 실린 기사 하나에 한국의 제품을 그렇게 비난하던 일본인들조차 완전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타임즈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출시한 접이식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3를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러한 소식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았는데요. 화면을 접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는 솔직히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용성이 낮은 것과 더불어 굳이 화면을 접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고장이 잦을 것 같다. 별로 혁신 같지는 않다.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있던 아이디어다. 이것은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그저 표절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은 뒤에서 조용히 한국의 기술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IT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과 레츠코 디지털은 일본 후지필름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출원한 폴더블폰 관련 기술과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상당히 흡사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접었을 때 전면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와 완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의 트렌드를 완전히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길을 못 펴는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따라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후지필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일본 시장에서 삼성의 폴더블폰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삼성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죠. 다시 말해 일본 내에서 한국 제품을 몰아내기 위해 일본 기업이 한국을 따라해 대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동안 한국은 항상 일본을 모방하며 여전히 혁신이 부족하다고 비방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한국 제품을 아무도 모르게 따라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일본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일본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타임즈에 실린 한국 스마트폰 극찬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의 기술은 존재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 기술이 혁신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일본은 그동안 이미 있는 기술을 가지고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후진국 중의 후진국이었네요. 한국 제품은 그저 싼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기술력 성장을 보면 이제는 그저 부러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생활가전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은 이제 일본 내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특히 TV나 세탁기 같은 것들은 일제보단 한국 제품을 솔직히 더 많이 찾고 있어. 개인적으로 Z 플립은 화면에 주름이 지기 때문에 위화감이 들어 별로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체 발명품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제품을 따라한 것이기에 혁신이라고 느끼지도 못했고 말이죠. 삼성의 스마트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발화나 폭발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지. 그건 어느 제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 과거라면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국 제품은 발전했고 오히려 소니나 후지필름 같은 일본 제품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 중에서 폭발한 경우가 얼마나 있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일본인들만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아이폰부터 엑스페리아, 갤럭시까지 여러 가지 휴대폰을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갤럭시가 제일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AS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면 혐한주의자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있어 한국은 독보적인 것 같다. 난 전염병이 전에 유럽에서 제네시스를 탔는데 한국의 차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늑하고 정숙했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닐까? 삼성은 세계적 브랜드니까 말이야. 후지필름이 폴딩을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폴딩 제품은 한국 기업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이지. 한국 제품은 무조건 배제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른 양판점에서 아주 좋은 값에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하길래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품질과 AS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한국은 싫다는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이상으로 미국 타임즈에 실린 올해의 발명품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